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고 야릇한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전쟁의 상흔이 깊게 파인 조선의 작은 산골 마을 청룡동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하늘 높이 솟은 푸른 소나무들 사이로 간간히 피어오르는 몇 안 되는 연기만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려주었지요. 도처에 흩어진 무너진 기와와 불에 탄 대문들은 임진왜란이 이 마을에 남긴 상처였습니다. 이 쓸쓸한 마을에 홀로 남은 과부 송화는 그날도 어김없이 텅 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심하구나. 송화의 나지막한 독백이 쓸쓸한 가을바람에 휩쓸려 사라졌지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지 이제 3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송화는 이 빈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비난을 떠났으나 송화는 남편의 흔적이 담긴 이 집을 참아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흐릿한 달빛이 마을을 비출 무렵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그 사내의 등 뒤로는 한때 범을 잡던 용맹한 장수였음을 짐작케 하는 낡은 칼집이 보였습니다. 윤석이라 불리던 그 사내는 며칠째 굶주림에 지쳐 송화의 집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그 누구시오? 송화는 놀라 물러섰다가도 달빛에 비친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부축해 방 안으로 데려왔지요. 송화의 부드러운 손길이 윤석의 이마에 닿자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의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으시오? 정신이 드시오? 송화의 물음에 윤석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조선의 용맹한 무장이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 버려진 그는 살아갈 의지마저 잃고 떠돌다 이 잊혀진 마을에 도착한 것이었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오. 조금만 쉬었다 가겠소? 윤석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희미했습니다. 송화는 말없이 따뜻한 미음을 끓여 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윤석의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지요. 윤석은 처음에는 낯선 여인에게 신세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송화의 묵묵한 돌봄에 그의 얼어붙은 마음은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송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석이라 합니다. 윤석은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입 밖에 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송화는 윤석에게 남편이 쓰던 옷가지를 내어주었고 윤석은 그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두 외로운 영혼을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며 송화의 집에는 오랜만에 새로운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석은 전날 밤 송화가 내어준 옷을 입고 마당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지요. 송화는 자연스레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를 견든질로 살폈습니다. 그의 행동엔 무인의 기품이 남아 있었고 누더기를 벗고 새 옷을 입으니 사내의 당당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송화가 물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나아졌소. 이제 떠나야겠소. 그러나 윤석의 말과 달리 그의 눈빛은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며칠만 더 쉬다 가시는 게 어떻겠소.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데 송화의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간곡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윤석은 송화의 집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던 두 사람이었으나 함께 지내는 시간이 쌓이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지요. 송화는 윤석이 예의 바르고 과묵한 사람이라는 것을, 윤석은 송화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석은 송화가 방 한 구석에 남편의 옷을 굳게 정리해두고 때때로 그 앞에서 홀로 눈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윤석의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요. 아직 그녀의 마음속엔 남편뿐이로구나. 윤석은 생각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소? 윤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송화는 잠시 침묵하다 말문을 열었지요. 용감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잘생긴 사내였지요. 송화의 눈에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천장의 비명소리와 피냄새가 그를 괴롭혔지요. 송화는 윤석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소. 꿈일 뿐이요. 송화의 다정한 목소리에 윤석은 차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윤석은 송화의 집 주변을 정비하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기 시작했지요. 송화는 윤석을 위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 사이에 어느덧 봄날의 새싹 같은 감정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룡동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란 중의 마을을 약탈하던 도적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지요. 소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낮게 깔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10명 남짓한 도적 무리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저들이 돌아왔구려. 윤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송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 이 마을이 사라지면 내 남편의 흔적도 함께 사라질 테니. 그 말을 들은 윤석의 가슴이 뜨겁게 아려왔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질투가 일었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싫어졌지요. 그는 오랫동안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왔지만 이제 송화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이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찌해야 하나요? 송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윤석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자신의 전투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결심한 듯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지요. 더 이상 떠도는 거지가 아닌 한때 조선의 장수였던 윤석의 위험이 되살아났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을을 뒤덮을 무렵 도적 무리는 이미 마을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남은 마을 사람들과 송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숨긴 채 도적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10명 남짓 모두 흉포한 기세를 뿜어냈지요. 도적들의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는 커다란 칼을 차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도 거의 비었구나. 남은 집들도 뒤져봐라. 먹을 것과 값 나가는 물건들 그리고 도적 두목의 눈에 응용한 빛이 돌았습니다.
여인들을 찾아라. 윤석은 이를 악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자연스레 칼자루를 움켜쥐었지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노와 의지가 그의 온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윤석은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송화의 집 앞에 도적 셋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문을 두드렸지요. 안에 누구 있느냐? 문 열어라. 송화는 윤석을 뒤편 골방에 숨기고 천천히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송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적들은 송화를 보자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예쁜 과부가 홀로 있었구나. 부모님께서 반가워하시겠다 한 도적이 송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송화는 고통의 눈살을 찌푸렸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체념이 아닌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어디 한번 집안도 뒤져보자. 다른 도적이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랫동안 칼집에 묻 어두웠던 칼이 들려 있었지요. 그 여인에게서 손을 떼거라. 윤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도적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석의 위험 있는 모습에 그들의 눈에 잠시 두려움이 스쳤지요. 그러나 곧 그들은 윤석이 한 명뿐임을 깨닫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과부의 집에 남정네가 숨어 있었구나. 너는 누구냐? 윤석은 대답 대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몸짓에서는 전장을 누비던 무장의 위험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도적들은 이미 숫자로 윤석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석을 포위했고 잠시 후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의 칼솜씨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오랜 방랑 생활로 쇠약해진 몸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결국 그는 도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도적들은 윤석을 거칠게 끌고 마을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두목님, 이상한 놈을 잡았습니다. 과부의 집에 숨어있던 자입니다. 도적 두목은 윤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갑자기 놀라움이 번졌지요. 이런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윤석 장군이 아니더냐. 두목의 입가에 비웃음이 맺혔습니다. 한때는 조선의 맹장이라 불리던 자가 이제는 거짓골이 되어 과부의 집에 숨어 있다니 세상이 참 재미있구나. 윤석은 묵묵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윤석 장군이 이렇게 끝나다니 가였구나.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송화가 도적들 사이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지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사람입니다. 송화의 목소리가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송화에게 쏠렸습니다. 윤석은 그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송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를 해치지 마십시오. 도적 두목은 크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너희 둘 다 데려가야겠구나. 여인은 내가 가지고 장군님은 두목의 눈에 잔인한 빛이 돌았습니다. 재미있게 놀아주마.
송화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도적 두목 앞에 서서 그녀는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윤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송화가 자신을 진심으로 붙잡으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역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아름다운 과부의 애정 표현이라 감동적이구나. 도적 두목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윤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 바로 살아갈 의지였지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지킬 사람이 생긴 삶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도적들이 송화를 거칠게 잡아 끌자 윤석의 눈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늦중간 그의 몸에서 전장의 기운이 솟아올랐지요. 묶여있던 윤석의 손목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껏 송화를 놓아 라. 윤석의 구함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도적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윤석은 순식간에 가까운 도적의 칼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도약하는 호랑이 같았지요. 오랜 방랑 생활로 쇠약해졌던 몸이지만 전장을 누비던 무장의 솜씨는 여전히 그의 몸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조선의 맹장 윤석이다. 윤석의 외침과 함께 칼날이 번득었습니다. 도적 두목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했지요. 그를 막아라. 어서. 도적들이 일제히 윤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탈날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룡동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윤석은 한 명, 두 명 도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넘는 도적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곧 윤석의 몸에 상처가 하나둘 들어갔지요. 송화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쓰러진 도적의 칼을 발견했지요. 송화는 결심한 듯 그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다시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요. 송화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송화는 도적들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평생 칼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윤석과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윤석 뒤를 조심하세요. 송화의 외침과 함께 그녀는 윤석을 공격하려던 도적의 등을 찔렀습니다. 도적이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윤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도적들과 맞서 싸웠지요. 송화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녀의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도적 두목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이런 쓸쓸한 마을을 위해 목숨을 꺼낸 너희가 어리석구나. 윤석은 두목을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 마을은 쓸쓸하지 않다. 송화와 내가 있는 한 이곳은 살아있는 마을이다. 윤석의 말에 송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을 느꼈지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도적 두목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송화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 윤석은 송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도적 두목의 칼이 윤석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지요. 윤석은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그 와중에도 두목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이 도적 두목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도적들은 두목이 쓰러지자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을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요.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윤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윤석, 윤석 송화가 쓰러진 윤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송화는 떨리는 손으로 윤석의 가슴에 흐르는 붉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봄비처럼 흘러내렸지요. 윤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의 숨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제발 또 날 떠나지 말아요. 송화의 절절한 애원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송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스한 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나도 이제 떠들고 싶지. 그 말을 끝으로 윤석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송화는 몸을 떨며 윤석을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윤석의 무거운 몸이 실었지만 송화는 놀라운 힘으로 그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방 안에 윤석을 눕히고 송화는 재빨리 약초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라만 주세요. 제발. 송화의 애타는 기도가 밤하늘에 흩어졌습니다. 송화는 산에서 캐온 약초로 윤석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밤새 윤석의 곁을 지키며 송화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굳게 닫아두었던 그녀의 마음 문이 어느새 조금씩 열리고 있었지요. 당신이 내게 다시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네요. 송화는 잠든 윤석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석의 상태는 위태로웠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윤석은 꿈결 속에서 과거의 전장을 헤매고 있었지요. 송화는 그런 윤석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함, 이윤석을 현실로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내내 이름을 불러주어 윤석이 열에 들떠 중얼거렸습니다. 송화는 놀라 윤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석 씨 이름을 불리자 윤석의 얼굴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송화의 목소리가 그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는 듯 했지요. 송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윤석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을,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를. 윤석 씨, 저는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요. 송화의 다정한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윤석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송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윤석의 상처를 살폈지요. 다행히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고 송화의 정성 덕분에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송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송화는
온 정성을 다해 윤석을 돌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약초를 캐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지요. 윤석의 생명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기력을 회복해갔습니다. 윤석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송화를 찾았지요. 송화가 그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윤석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차라히 꾸려. 윤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삶의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송화는 기쁨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날 구했어요. 우리 마을도요. 윤석은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아직 도적 두목의 칼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상처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었지요. 바로 그의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송화네가 한 말 기억하오. 윤석이 물었습니다. 송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떠돌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요. 윤석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요. 이제 내게는 지킬 곳과 지킬 사람이 생겼소. 송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의 기억만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윤석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이 마을을 지켜요. 우리 둘이. 송화의 말에 윤석은 따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송화는 오랫동안 굳게 간직해온 남편의 옷가지들을 마당에 내놓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지요. 송화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사는 과부가 아닌 새로운 삶을 선택한 한 여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 윤석은 송화의 도움을 받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지요. 마당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윤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정산하고 이곳에 정착한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송화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소. 이렇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얼마만인지 송화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윤석 곁에 앉아 함께 마을을 바라보았지요. 도적들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간혹 남아있는 주민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멀리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이 마을은 제가 남편과 함께 꿈을 꾸던 곳이었습니다. 송화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이곳을 떠나지 못한 것은 그와의 약속이 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이었지요. 윤석은 송화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송화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행복한 사람이었소. 윤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을 얻었으니 송화의 눈에 눈물이 맺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보내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한 정적이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송화의 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윤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낮에 마을을 둘러보았소. 윤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많은 집들이 무너져 있고 밭도 황폐해져 있던 곳. 내게 힘이 있다면 이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소. 송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윤석은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날부터 윤석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마을 복구에 나섰습니다. 그는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황폐의 진밭을 일구었지요. 송화는 그런 윤석을 돕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을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윤석과 송화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석을 더 이상 거지가 아닌 마을을 지켜준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 저녁 윤석이 송화에게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이었어. 송화는 윤석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지예요. 윤석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송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 깊숙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그의 몸은 예전의 건강함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을도 조금씩 달라져 갔지요. 무너진 집들이 다시 세워지고 황폐했던 밭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윤석은 마당에 나와 검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검의 무게가 그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지요. 그는 천천히 검술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의 몸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되찾았습니다. 송화는 그런 윤석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윤석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전쟁의 잔혹함이나 살기가 묻어있지 않았지요. 그것은 마치 춤을 추는 듯한 평화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 이 검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윤석이 말했습니다. 지키기 위한 것이요. 이 마을과 당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요. 그날 밤 달빛이 마당을 고요히 비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지. 이제 그는 더 이상 떠도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며 한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마당에 서 있을 때 송화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달빛에 비춰 신비롭게 빛났지요. 송화는 윤석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도 외롭지 않을까요? 송화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윤석은 고개를 들어 깊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들은 우리 눈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겠지요. 송화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윤석을 향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남편의 기억이 그녀의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 씨 송화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곳에 머물 생각인가요? 더 넓은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윤석은 송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지요. 나는 이미 넓은 세상을 충분히 보았소. 그리고 깨달았지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여기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있어. 송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이제는 윤석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지요. 나는 윤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송화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지요. 윤석은 몸을 일으켜 마당의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다친 몸을 이끌고 송화 앞에 섰지요. 그의 눈에는 깊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인가? 윤석의 질문은 밤 공기를 가르며 송화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송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의 기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것은 윤석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윤석이에요. 송화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윤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지요. 송화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남편은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송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윤석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야 윤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의 이름, 그의 존재는 이제 송화의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윤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의 길을 당신과 함께 송화는 미소 지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마치 별과 별이 만나는 듯한 따스한 빛이 그들을 감쌌지요. 마을에는 점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쟁을 피해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귀향했지요. 윤석과 송화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려. 윤석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송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윤석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자 한 여인의 소중한 사람이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청룡동 마을에는 작은 혼례가 열렸습니다. 송화와 윤석이 새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의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혼례보다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유리마을의 영웅과 그의 신부에게 축복을 마을 어른이 건배를 제안했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송화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홀로 지내는 쓸쓸한 과부가 아니었지요. 윤석 또한 깨끗한 도포를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더 이상 떠돌이의 흔적이 아닌 마을을 지키는 장수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윤석이 송화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송화는 그 말에 붉어진 얼굴을 살짝 숙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새로운 봄이 찾아온 듯 따스한 기운이 가득했지요.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남편이 묻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송화는 정성스레 준비한 재물을 차려놓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했지요.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윤석은 송화의 옆에서 고개를 쑥 이어 묵념했습니다. 그는 송화의 전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내를 지키겠소. 그대가 사랑했던 이 마을도 지키겠소. 부디 저 하늘에서 편안하시길. 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송화의 남편이 그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듯 했지요. 이제 청룡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너졌던 집들은 다시 세워졌고 황폐했던 밭은 풍요로운 농작물로 가득 찼습니다. 도적들은 더 이상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윤석이 마을의 방비를 단단히 하고 젊은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또 검술 가르쳐 주세요. 마을의 아이들이 윤석을 따라다녔습니다. 윤석은 아이들에게 칼 쓰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무인의 마음가짐 약한 자를 지키는 용기와 정의를 함께 가르쳤지요. 송화는 그런 윤석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뿌듯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스승이군요. 송화가 윤석에게 말했습니다. 윤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배운 것을 나눌 이 아이들이 자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테니까.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송화는 윤석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새의 생명이 자라 고있다는 것이었지요. 윤석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 송화를 안아들었습니다. 우리의 아이, 이 아이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랄. 윤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화는 남편의 품 안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윤석 역시 더 이상 버려진 장수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이 앗아간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창처투성이었던 두 영혼은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더 강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해 내려갔습니다. 버려진 장수와 외로운 과부의 사랑 이야기.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송화와 윤석의 집 마당에는 아름다운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그 나무 아래 앉아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했지요.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사랑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소. 윤석이 송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송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걸어갈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청룡동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희망으로 가득 찬 하늘이었지요. 과거의 아픔을 안고 새로운